오늘은 클럽풋에 대해서 이지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지수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2년차 이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클럽풋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클럽풋은 탈리퍼스 이퀴노 바로스라고도 하며 골프클럽과 발의 모양이 비슷하여 붙은 명칭입니다. 컨제니탈 풋 디포미티 질환으로 유병률은 약 1000명 중 1명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클럽풋의 초기 치료로 일반화된 폰세티 캐스트 방법은 폰세티 박사가 1963년에 발표한 논문과 1996년 발표한 저서를 통해 널리 인정되고 통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클럽풋 디포미티의 4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브스는 사지탈 플레인에서 퍼스트 레이가 힌드풋에 비해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브스가 심한 경우 화살표로 표시한 부위처럼 메디얼 크리즈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어풋 어덕션은 트랜스퍼스 플레인에서 힌드풋에 비해 포어풋이 메디알로 어덕션된 소견을 말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탈러스와 퍼스트 메타타설본 사이의 각도로 시비어리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포어풋 어덕션이 심한 케이스의 경우 메디알 크리즈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힌드풋 바루스는 코로날 플레인에서 앵클 조인트에 비해 탈러스 칼크네스 축이 바루스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힌드풋 바루스가 심한 환자의 경우 포스테리어 크리즈가 관찰됩니다. 네 번째로 이퀴너스는 사지탈 플레인에서 앵클 조인트가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는 디포미티를 말합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이퀴너스가 있는 환자에서 포스테리어 크리즈가 함께 관찰됩니다. 클럽풋의 시비어리티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클럽풋의 진단 시기가 비교적 어릴 때고 영상학적 검사의 효용성이 크지 않은 점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도 유관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평가하기에 관찰자의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류 체계 내에 임의적이거나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풋이라는 3차원 족부 변형에 대해 공통된 평가 양식으로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디메글리오 클래시피케이션은 여러 플레인에서 디포미티가 얼마나 교정 가능한지에 따라 시비어리티를 나눠 점수를 매겼습니다. 첫 번째, 사지탈 플레인에서는 이퀴너스가 교정 가능한 각도를 보고 45에서 90도 범위 내라면 4점, 20에서 45도 사이라면 3점, 0에서 20도 사이라면 2점, 마이너스 20에서 0도 사이라면 1점으로 점수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코로날 플레인에서는 힌드풋 바루스의 교정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발바닥 그리고 발등 쪽에서 봤을 때 얼마나 메디얼 로테이션 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기까지 총점 각 4점씩 총 16점에 이제 요 우측 표에 이 부분을 보시면 포스테리어 크리즈 1점, 메디얼 크리즈 1점, 케이버스 1점, 푸어 머슬 컨디션 1점, 각 1점을 주어서 총점을 총 20점 만점으로 이제 합산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5점 단위로 나누어서 very severe, severe, moderate, benign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피라니 스코어는 미드풋 컨트랙처 그리고 힌드풋 컨트랙처에 대해 각각 이밸류에이션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스코링을 합니다. 우선 좌측 열의 미드풋부터 보시면 처음 그림에서 풋 라테랄보다의 커브 정도에 따라 직선이면 0점, 포어풋 어덕션이 심하면 1점, 중간은 0.5점으로 스코링합니다. 두 번째 중간 그림에선 메디얼 아치에 크리즈가 없으면 0점, 있는데 이제 펼 때 펴져서 없어지면 0.5점. 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으면 1점 이렇게 스코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탈라 헤드가 리덕션 된 상태이면 0점, 빠져있어 만져지고 리덕션이 되지 않으면 1점, 중간이 0.5점으로 매깁니다. 다음으로 우측 열은 힌드풋 컨트랙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쪽 그림은 포스트리어 크레이지를 평가하는데 없다면 0점, 이제 펴도 안 펴지는 경우 1점, 펴서 펴지는 경우에는 0.5점입니다. 중간 그림은 이퀴너스 교정 정도를 보는 것으로 뉴트럴을 0.5점으로 했을 때 조직 플렉션이 잘 되면 0점,
뉴트럴까지 가지 못하는 이퀴너스가 있는 상태면 1점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퀴너스가 심할 때 힐이 잘 안 만져지는 점을 스코링한 것으로 힐이 쉽게 만져지면 0점, 전혀 만져지지 않으면 1점, 깊은 위치에서 약간 만져지는 정도면 0.5점입니다. 이를 도합 총점 6점으로 클럽풋에 대한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 클럽풋의 치료는 우선 초기 치료로 콘세티 방법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변형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콘세티 방법은 클럽풋을 진단하면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매주 도수 교정 및 석고붕대 고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보통 5에서 7일 간격으로 석고붕대를 바꾸면서 도수 교정, 석고붕대 적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교정 순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수호 컴포넌트 중 첫 주차에 케이브스를 제일 먼저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후어풋 어덕션, 힌드풋 바루스를 교정하게 됩니다. 이콰이너스는 환자가 뉴트럴에서 슬라이트 발구스 그리고 70도 에비덕션까지 충분히 교정이 된 상태에서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시행한 후에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케이브스를 교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케이브스가 심하면 메디알 크리지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메디알 크리지가 펴지지 않는 경우는 더 정도가 심한 것이고 스트레치했을 때 펴지는 경우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니플레이션 하는 방법은 메디알 크리지를 펴준다는 식으로 교정을 하면 됩니다. 퍼스트레이를 도지프렉션 시키고 케이브스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처음보다 발바닥의 방향이 조금 더 수피네이션 되게 됩니다. 즉 첫째 주는 케이브스를 교정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를 도지플렉션 시키고 메디알 크리지를 펴주게 되고 발바닥은 보다 수피네이션 된 상태로 캐스트를 하게 된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때 발이 프로네이션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발이 더 수피네이션 되면서 오히려 발 변형이 심해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첫째 주에 케이브스가 교정이 된 이후에 둘째 주부터는 탈로 나비큘라 리덕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비큘라가 메디알로 서블럭세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테랄 쪽에 탈라 헤드가 불룩 튀어나온 것이 만져집니다. 이렇게 만져지는 탈라 헤드를 풀크럼으로 해서 후어풋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에비덕션 하게 됩니다. 이를 몇 번 지속을 해서 리덕션 해주게 됩니다. TN 조인트, CC 조인트, 서브탈라 조인트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TN 조인트를 리덕션하게 되면 서브탈라 조인트도 같이 리덕션이 되게 됩니다. 즉 하인드풋, 바루스도 함께 교정이 됩니다. 이를 몇 주에 거쳐 계속 교정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정이 잘 되지 않고 레지스턴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비큘라와 메디알 말레올러스 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경우여서 수술적으로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콘세티 방법을 통해 케이브스 그리고 후어풋 어덕션, 힌드풋 바루스에 대한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시행하게 되고 주사기 바늘 또는 안과용 칼을 이용해 시행합니다. 시행 시에 메디알 쪽으로 뉴로바스쿨라를 조심하면서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시행하게 되고 투둑하는 파열음 또는 이를 느끼면서 앵클 도지플렉션 시켜 ROM 개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킬레스 테노토미 후에 캐스트를 적용하여 3주간 혹은 한 사이클 더 총 6주간 유지하여 교정을 하고 이후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는 클럽풋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보조기 이름입니다. 70도 에비덕션, 15도 도지플렉션 정도의 각도로 발을 고정 유지하게 되고 이를 처음 3개월 동안은 하루 종일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로도 4세 때까지는 잘 때 계속 차는 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보조기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면서 차기가 어렵고 수능도가 낮은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콘세티 방법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는 소위 카이트의 실수라고 불리는 것으로 CC 조인트의 엄지손가락을 대고 리덕션을 하거나 칼카니어스를 잡고 리덕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C 조인트가 풀크럼이 되면서 후어풋의 어덕션을 교정해도 앵클 바루스는 교정이 안 되고 변형이 잔존하거나 2차적인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탈라 헤드의 엄지손가락을 대고 칼카니어스는 붙잡지 않고 리덕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서브탈라 조인트가 움직이면서 리덕션이 이루어지고
포어풋 어덕션과 앵클 바로스가 모두 교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 중에 락커 바텀 풋이 있습니다. 이는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하기 전에 이퀄너스를 교정하려 할 때 흔히 발생합니다. 도지 플렉션이 앵클 조인트에서 되지 않고 미드풋에서 되면서 버티컬 탈러스가 생기고 우측 사진과 같이 특징적인 발 모양을 보이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안 되거나 잔존하는 변형 또는 재발 변형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비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안 되거나 잔존하는 변형 또는 재발 변형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소프티슈 서저리만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절골술이나 관절 유압술, 일리자로프 교정술 등 본 서저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생후 29일 여아로 좌측 클럽풋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메디얼 크리즈, 포스테리어 크리즈를 저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사진상에서는 이제 케이브스와 앵클 바로스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사진 뷰입니다. 위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폰세티 방법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단계적인 교정을 하면서 점차 에비덕션 했고 캐스트를 적용했습니다. 위 환자의 전 치료 과정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영상과 함께 박문석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주차 때는 이게 이제 수피네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케이브스를 없애면서 좀 더 발을 수피네이션 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주차 때는 저런 식으로 교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디얼 크리스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 핀 상태에서 교정을 하게 되고 캐스트를 하고 그게 지난 후에는 둘째 주서부터는 탈라 헤드를 눌러서 포어풋 에비덕션을 시키면서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트를 하게 되고 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 수피네이션 방향으로 감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캐스팅은 이렇게 감는 방향을 보세요. 수피네이션 방향으로 감고 되게 캐스트 2인치 하나 정도로 숏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탈라 헤드를 누르고 유지를 하죠. 그리고 롱렉으로 바꿔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3주차 때 계속 조금씩 더 교정되는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뭐 빨리 막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 아이들 잘 돼요. 그리고 에콰이너스 교정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콰이너스는 그냥 남겨두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라테랄 쪽에 이제 피부가 남죠. 메디알 쪽의 피부는 굉장히 땡땡해지고 라테랄 쪽은 피부가 굉장히 이제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정이 이제 되고 있어요. 5주차 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포포드 어덕션 포지션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 라테랄 쪽에 근데 이때 보면 근데 스킨 프라블럼 생겼죠. 그래서 임페티고가 생겼었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교정되고 나서 에콰이너스만 남으면 여기 포스테리어 크리즈 보이죠? 포스테리어 크리즈 조금 더 프락시말해서 저기 보면 유로베스큘라 그려놨죠? 그거 다치지 않게 해가지고 테노토미를 합니다. 그럼 뚝 하는 거 소아리아 같이 이렇게 펴지게 되고요. 포스테리어 크리즈가 많이 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도지플렉션 되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컴포넌트를 교정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수출장에서 캐스팅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프로네이션 절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냥 뉴트럴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사이프 앵글이 한 50도 넘게 해가지고 퍼포드 에비덕션이 딱 유지될 수 있게 하고 도지플렉션 한 10도 정도 유지하게 합니다. 자, 리덕션 해놓고 롱암으로 감는 이유는 이게 TBR 토전, 그러니까 인터널 TBR 토전을 방지하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프 앵글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교정된 거 확인하고 캐스팅 다시 이렇게 하고요. 수술 저는 아킬레스 테노토미하고 한 6주 정도 캐스팅, 3주간 2번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데이스 브라운 브레이스로 넘어갑니다. 예. 예, 폰세티 전후 환자의 발 사진입니다.
포스테리어 크리즈, 메디얼 크리즈 모두 개선되었고 발 모양 또한 전반적으로 교정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2개월 남아로 좌측 12월 클럽풋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사례입니다. 하나는 타원에서 2개월간 캐스트 어플라이 하였으나 교정이 되지 않아서 본원으로 내원해서 치료받았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결과적으로 나비큘라 그리고 메디알 말레올러스 사이에 코알리션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클럽풋 디포미티가 심한 환자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비큘라와 메디알 말레올러스 사이에 이제 코알리션이 있어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TP 릴리즈 그리고 퍼큐테니어스 TAL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나비큘라 그리고 메디알 말레올러스 코알리션이 있는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초음파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의 나비큘라와 메디알 말레올러스 사이의 거리가 이제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아주 가깝거나 혹은 이제 발을 움직여 보면서 초음파를 봤을 때 모바일한지 등을 관찰해서 이제 소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환자의 풋 AP 사진과 오른쪽은 모식도입니다.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카틸리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엑스레이에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비큘라 그리고 메디알 말레올러스 사이에 코알리션이 있어 리덕션 및 교정이 되지 않았던 케이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아주 잘 하셨습니다. 클럽풋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외래 또 많이 오고 또 어떤 때는 또 한동안 또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가끔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렇게 비디오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